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온라인 클래스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학교에서 인권의 도덕적 의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권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영화 원더인데요. 이미 원작 소설로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아이가 헬멧을 쓰고 있죠. 주인공 어기의 모습입니다. 과연 어기는 왜 이렇게 헬멧을 쓰고 다닐까요? 누구보다 재치 있고 호기심 많은 과학 천재 어기는 사실 선천적으로 안면기형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멧을 쓰고 다녔던 거죠. 이러한 어기는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남다른 외모로 화제의 주인공이 되고 단지 외모 때문에 두려움과 차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기는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나 어기는 특유의 긍정적인 성격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세상의 편견과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기의 따뜻한 내면을 본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면 조금씩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긍정과 희망을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 이 영화를 못 본 친구가 있다면 꼭 한번 보기를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영화 원더 속의 주인공 어기처럼 다른 사람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조건과 특성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야에서 조건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인종, 신체, 문화, 종교, 학력, 이념, 성별 등의 특성 때문에 사회 다수의 사람들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거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과서 181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먼저 10초 동안 이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사회적 약자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찾아봤나요? 그렇다면 같이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앞쪽에 시각장애인으로 보이는 여자 한 명이 있네요. 그리고 저 뒤쪽에는 손이 닿지 않아 곤란해하는 어린이가 보여요. 그리고 벤치에 앉아있는 이 노인의 경우 글을 몰라서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마 외국인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주한 외국인을 표현한 그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단을 마주하고 있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또한 우리가 모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회적 약자가 존재합니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장애인, 노인, 어린이 뿐만 아니라 빈곤층, 이주 노동자, 결혼을 위해 이주한 결혼 이주자, 북한 이탈 주민, 혼혈인,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사회적 약자로 꼽힐 수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사회 구성원 다수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사회 구조와 환경 속에서 적응하기 힘들어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들은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고통을 겪고는 합니다. 영화 원더 속의 어기도 외모만 가지고 많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은 장애가 있다거나
국적,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런 사실만으로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인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펼칠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지 못해 곤란을 겪기도 하고 각종 문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일 먼저 이쪽에 기사문을 보시면 한 노인이 식당에서 겪었던 이야기가 기사화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식당에서 노인이 많으면 젊은 사람이 안 온다 라고 하며 한 노인분을 구석에 앉도록 했던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이것도 명백한 차별이죠. 여러분들 에이지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에이지즘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연령차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령차별주의. 이 연령차별주의, 연령을 이유로 개인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소외시키는 사회적 이념이나 행위를 뜻하는 말인데요. 노인을 대상으로 꼰대라든지 이런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 또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연령차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노인분들께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기도 하고요. 대출도 안 되고 일자리는 퇴짜 이렇게 보이시죠?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종이나 국적으로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의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보이시는 것처럼 피부색을 이유로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우리 주변에 흔히 살펴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몽골 이주 근로자, 여기 인터뷰한 내용이 보이는데 이주 근로자라는 이유로 그들에게는 한국 사람들과는 다르게 더 많은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당한 대우를 하는 인종차별의 내용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백인 교사만 원하는 한국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한 미국인이 원어민 교사를 구한다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피부색을 이유로 본인이 거절을 당했다고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피부색과 상관없는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능력을 펼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굉장히 부당한 모습을 담은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요? 아니면 이런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어려움은 내가 겪게 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요?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노인이 되게 됐죠.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똑같이 겪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로 나가게 된다면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다른 인종, 다른 국적의 사람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많은 인종차별을 겪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피부색을 이유로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모욕적인 인종차별적인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 폭행을 당하는 그런 경우까지 굉장히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혹시나 여전히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다음 자료를 좀 더 집중해서 봐주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들은 여러 장애의 장애 발생 원인과 발생 시기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시각장애의 경우 선천적 원인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전체의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뭐 출생시 원인도 있지만 주로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원인이 시각장애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체장애의 장애 발생 시기를 나타낸 이 표를 보시면 지체장애의 경우 출생 전 또는 출생 시에 지체장애가 발생한 그런 경우는 전체의 0.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중이 적죠. 이 말은 후천적으로 이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시각장애와 지체장애와 마찬가지로 정신장애 그리고 지적장애 또한 후천적인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자료를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국내 장애인구 10명 중 9명이 후천적인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통계를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중 대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원인 불명의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말인데요. 이걸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 나도 언젠가 갑자기 내일이라도 사고로 인해서 정말 원인도 모르게 장애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장애를 갖게 되었다라고 상상해 봤을 때 그 무엇보다도 사회를 통해 받게 되는 그런 차별이라든지 부당한 대우가 제일 가슴 아프고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장애가 꼭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면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들로서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영화 원더에서 어기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기의 외모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바꿔봐야죠. 굉장히 인상 깊은 대사였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구성원들의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르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릴레이 기부 캠페인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모두가 찬 얼음물을 끼얹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찬 얼음물이 닿을 때처럼 근육이 수축되는 르게릭병의 고통을 잠시나마 함께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이 캠페인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다양한 캠페인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는 사회적 약자들이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로 겪은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 채용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는 이런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쏟고 배려하는 개인이 많아져야 사회적 제도적 지원도 좀 더 원활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노력은 절대 시혜적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혜라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회적 약자가 겪는 고통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가 우리 모두의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담긴 영상 하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글씨 여기 보이시죠?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것은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ell them what you found. Write it down. What you have is enough. What you want with so much stuff. What you need is a hug from a passenger you love. One you love. One you love. One you love. One you love. Write a book, change your name. Run 1,000 miles away. Bite the hook, change your game. In the end, it's all the same. Happy ever after, dancing with disaster. Hold me close and listen to the song. Why did we wait so long? Oh, why did we wait so long? Once upon a cold and starless night, I saw a vision or a trick of light. Hey, we know there's nothing wrong. Days of short
이번 과제는 유니버셜 디자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 되어 그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상황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 중 하나를 골라 제일 처음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래서 힘들어요 칸에는 내가 선택한 사회적 약자가 겪는 어려움과 불편함에 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개선 방안, 해결 방안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이 끝나면 모두 과제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